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굉장히 영상 찍는 거를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으쌰 좀 해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드릴 상황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고덕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실무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분위기를 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들어주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이 다 어찌 보면은 조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고, 그런데도 이 와중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있어요.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 제 영상을 보면은 아파트만 계속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떨어지고 나면 다른 거를 못 보시는 상황인 건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주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주택이 많이 다운이 됐으니 어찌 보면 매수 타이밍은 맞는 거고, 지금 고덕지 신도시를 예를 들으면, 그런데 지금 이제 고덕지 신도시 안에 매수 타이밍을 들어갈 때는 이 금액 자체가 더 다운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느 특정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고덕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쳤다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반기 들어가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작년처럼 그렇게 고가를 찍을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이제 매수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털고 가시려고 하다 보니 금액이 내가 르포롤랑 같은 경우가 24평을 5억 정도로 내놓으셨던 물건 같으면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4억 7천 요 정도까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치가 안 좋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위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24평에 대한 소형 평수는 그닥 많지 않은 상황인 거고, 서정리 역세권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보시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33평이 84 타입이 거의 보편화가 되어 있겠죠. 근데 희소성의 가치가 어떤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은 평수가 됐던 아니면 33평 이상 되는 큰 평수가 됐던 이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위치를 보실 때도 역세권의 위치냐 아니면 학군의 위치냐 아니면은 상권에 대한 그 인프라가 있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찾을 것이냐, 이제 그걸 놓고 따져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근데 역세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다 좋아하는 부분들이 역세권인 거고, 이 부분에 학군까지 있다고 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게, 고덕지 신도시 안에는 이 역세권이면서 초중고가 다 있는 제일 풍경채가 있는 상황인 거죠. 1단계.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고덕지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는 파라곤 아파트라고 얘기는 하세요. 근데 파라곤 아파트가 서정리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 딱 요거거든요. 근데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서정리역을 걸어가는데 파라곤보다는 5분에서 7분은 더 걸릴 거예요. 지금 중학교는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건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이에요 개교가. 그렇게 되면 초, 중, 고가 다 있는 아파트는 유일하게 제일 풍경채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해도 고덕지 신도시 안에는 구도심에서 다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학생 수가 아직까지는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선정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실거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고덕지 신도시 안에서는
이제 제일풍경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84 타입보다는 조금 적은 평수를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르프롤랑 쪽으로 가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2단계 쪽에 아파트들이 이제 준공이 나기 시작한 거죠. 준공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전매가 풀린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진 아파트 2단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는 풀렸어요. 전매가 풀렸는데 이거를 사려고 매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금액이 많이 안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금액이라는 부분들이 분양가에 뭐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당하고 가기에는 거의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인 거는 맞아요. 랜드마크인 건 맞는데 10억까지 지금 들어가서 잡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지금 어반그로브나 브리티시 같은 경우에 상권 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MD 구성을 짜맞춤을 하면서 여기에 상권을 살리고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워낙에 상가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다 뭐로 채워야 될지 그게 아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제도 이제 요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MD 구성 이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들어와서 뭔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임차자들의 수요가 조금 편해야 되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서 뭔가 장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윈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윈윈이 돼서 상권 형성시키는 데는 조금 보탬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덕지 신도시 안에 이제 주거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주상복합의 1층 상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로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중심상업지나 아니면은 서정리 역세권 앞이나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인구가 그닥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건 2단계 쪽이에요. 2단계 쪽에 요 부분들이 지금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가서 보시면은 컴포즈라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11자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빈 토지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는 다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권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근생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가 부분이 이제는 근생 외에 여기 근상지구에도 상가가 나올 거예요. 상가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평형대가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근생 라인 11자 라인의 분양가하고 지금 여기 분양가하고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임차자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가로는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뭔가 임차자들이 내가 뭐 60평을 가져갈 거예요, 100평을 가져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 라인으로 들어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주택 알려드렸고 상가 알려드렸고,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알려드릴 거는 점포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점포주택은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로망이잖아요. 그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월세 받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토지를 사서 건물을 져도 되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예전에 30억 하던 그 건물, 통매 건물들 같은 경우가 금액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위치는 이것도 똑같아요. 주거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서정리 역세권이 좋으니 아니면은 상권을 사용하는 게 좋으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정리 역세권 인근이라고 한다면 뭐 6블럭도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곤 앞에 거기가 이제 6블럭이죠.
6블럭에 있는 점포주택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생 라인 11자 라인 그쪽에도 점포주택 상가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위치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지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건물을 내가 매수했을 때 하자 부분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증빙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보시는 눈들이 별로 없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 건축주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그거에 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계속 그 건축주를 봐왔기 때문에 하자가 뭐가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일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 전세 사기다 뭐다 하면서 공인중개사 이 신뢰도가 떨어진 거는 맞는데, 개 중에 몇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벌어들인 거지 공인중개사 전체가 다 신뢰도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주택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가 말씀드렸고, 점포주택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죠.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좀 활성화가 되고 분양은 다 됐어요. 분양은 다 됐는데 그게 어느 쪽이냐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앞에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란 말이죠. 삼성전자 앞에 요 부분이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터졌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분양은 다 됐어요. 분양은 다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전용면적 평당 뭐 5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5만 원도 이제 그 선도 무너진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지산이 워낙에 이 교통이 편하고 그런 쪽에 지산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외성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예외성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협력들이 다 여기 와서 근무들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 판단이 굉장히 잘 선택한, 잘 판단했던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협력업체 같은 경우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시기나 아니면은 그 협력업체 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편없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임대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거의 3년 정도 공실인 데도 있고, 이 지산이 지금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또 지산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 평택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위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지산을 잡고 간다, 내가 재테크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요번에 뭐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겠다고 했던 생활용 숙박시설. 생활용 숙박시설에 숙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룸형이라면, 수요만 있다고 한다면 생활용 숙박시설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인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인부들 자체가 이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모텔에 거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장기 투숙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요가, 젊은 사람들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 이 모텔의 대실이 정말 잘 돌아요. 그러다 보니 장기 투숙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 단기로 3개월, 6개월 하시는 분들은 생활용 숙박시설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생활용 숙박시설이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도 있어요. 근데 분양가 대비 이 금액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고, 분양가 대비했을 때 여기 생활용 숙박시설은 거의 한 90만 원대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서정리 역세권에 이 구도심에 또 생활용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0만 원 선에 입주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도보상으로 뭐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그 부분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성은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분양가 자체가 뭐 1억 3천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익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말씀드렸고, 아파트에 대한 주택, 상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점포주택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고덕국제 신도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를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파트 금액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떨어진다는 이 말은 작년 대비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계속 하향세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작년 대비 고점 찍고 내려온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잡아 드렸잖아요. 어떤 아파트가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놓치고 간 게 있는데 고덕국제 신도시나 신도시들 어디를 가서 봐도 이 뷰가 보이는 이 수변 뷰가 보이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가는 계속 올라간다. 왜냐하면 수변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파라곤이나 제일풍경채를 말씀드렸지만 2단계 쪽에 니슈빌이나 대방 같은 경우에도 수변뷰가 보이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동화구의 차이는 굉장히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학교나 상권이나 이런 거보다는 수변 뷰나 이런 거를 볼 생각이 있으시면은 니슈빌이나 대방 쪽을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전국이 다 침체기가 되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어느 누군가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군가는 지금 잡아놓은 게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상황에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아니면은 수익률 나오는 이런 물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지건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토지는 지금 상승이 너무 돼서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으려고 한다면 수익성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지금은 평택항 쪽이나 포승 쪽 그런 쪽의 계획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시면 창고나 제조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익률은 나올 거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원삼에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쪽이 있으세요. SK 하이닉스. 그 인근으로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경험해봤듯이 그 인근에 다가구라든지 아니면 근생시설이라든지 한밭식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지를 선점하셔서 먼저 들어가서 건축을 하시고 먼저 오픈을 해놓으면 그거에 따른 수익률은 또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토지 쪽은 그쪽인 거고, 요즘에 뭐 경기가 많이 안 좋고 그래도 일단은 토지 시장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매도하는 그 매도자랑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랑의 이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적전선에서 이게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높아, 아니면은 지금은 뭐 팔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는 건 맞는데 이 지켜보는 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이 물건들마다 다른 거고 지역들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 원삼의 토지는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 그것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기 신도시의 분당 재건축 아파트. 그렇지만 이걸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그 상가를 사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왜냐면 상가를 사도 내가 협의하기 나름인 거고, 이 협의할 때 내가 입주권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면 지금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그 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초기 비용이 얼마 들지는 않거든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드는 상황인 거고, 그 대신에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길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2, 3년 안에 단시간 내에 이게 해결이 되고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길게는 한 10년까지는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기간이 조금 멀다라고 느껴지시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방법은 내 이름으로 이거를 뭐 매매를 해서 내 이름으로 사고 있다가 어느 적정선에 제가 봤을 때는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부분 1억이 바뀌어질 때, 그때 이제 증여식으로 해서 이 자녀가 이 물건을 갖고 나중에 재건축해서 입주권을 받으면 그것도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뭔가를 물건을 얘기하고 그런 거보다는 고덕국제 신도시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잠시 이제 말씀드렸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계속 얘기는 해볼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같을 때는 뭔가를 빨리 사세요 이런 거보다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정보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채널 고정해 주셔서 계속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의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밴드 부동산 다이어리. 그거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침에 아침 뉴스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정말 괜찮은 물건들 거기다가 계속 수익성 좋은 물건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이버 밴드의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전자책 낸 거 요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두 권 있으니까 그거는 아래 링크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구매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